이것이 저희 부동산 공인 중개사들의 그 가장 꽂히게 되겠죠. 매매 계약. 자, 이 매매 계약을 하나 하려면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이제 뭐 월세 계약하기는 좀 더 쉽잖아요. 찾아주면. 그 다음에 전세 계약을 하면 이제 뿌듯해져요. 근데 매매 계약을 언제 하느냐. 자, 특히 주택을 담당할 때 뭐 아파트, 빌라, 주택 이런 게 있잖아요. 주택 안에서도. 아파트 매매 쉬운 것 같죠? 아파트, 월세, 전세 되게 쉬운 것 같잖아요. 여러분 제 말이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거기에 초보자가 하면 아파트, 월세, 전세, 매매까지 가는데 아마 매매를 하나 하려면 6개월에서 1년은 걸리지 않을까요? 왜냐하면 월세를 해봐야 이 월세를 하면 집에 대해서 좀 알게 되잖아요. 월세 하면서 아 집이 이렇구나 알게 되고 아 주인이 이렇구나 알게 되고 또 전세를 하면서 아 이 정도 금액에 이렇게 사람들이 찾는구나 알게 되고 매매를 하려 그러면 매도인도 알아야 되고 매수인도 알아야 되고 집도 알아야 되고 지역도 알아야 되고 뭐 학군도 알아야 되고 앞으로 여기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여지도 알아야 되고 교통이 어떻게 지금 뭐 역사가 어떻게 뚫리는 것도 알아야 되고 이 복합적으로 알 게 많아요. 거기다가 매매는 아까 제가 참고적으로 얘기했던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세금들, 대출들 이것도 다 알아야 돼요. 100%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어렴풋이 알아야 이걸 주물릴 수가 있어. 주물릴 수 있는 정도는 아셔야 돼. 지금 저 매도인이 방문했어요. 지금 시세가 얼마예요? 이것만 물어보면 좋죠. 근데 제 세금 내야 되나요? 양도소득세 얼마죠? 그거는 세무사한테 물어보고 저한테 팔지 안 팔지 말씀하세요. 그럼 저한테 다시 전화하겠습니까? 그럼 알겠어요. 내가 그럼 그것도 모르고 당신한테 전화했을 것 같아요. 여러분 속으로 그럴 거예요. 나도 어느 정도는 알지만 당신이 그래도 좀 전문가니까 세금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 얘기해주면 안 되겠냐. 내가 세무사 전화번호도 모르고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모의 계산할 줄도 모르고 근데 이제 당신이 좀 한번 해봐라.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. 대체로 딱 들으면 질문해야 되는 게 1세대입니까? 그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되어 있으면 세금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다 10억이 넘어가니까 그럴 때는 또 차익이 있었는데 지금 또 12억까지 비과세잖아요. 그러면 지금 한 13억 정도 호가되면 거의 세금이 없다. 몇 년 보유하셨습니까?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또 있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최대 80%까지잖아요. 근데 비거주하더라도 이제 법제가 바뀌어서 40% 하더라도 80%에서 뭐 40% 사이에 공제받으면 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어요. 예를 들면 세금이 2억 나올 거 거의 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으면 한 1억 정도로 줄거든요. 근데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자꾸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관심이 있으면 그게 즉답으로 나옵니다. 대략적인 게.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 저희가 손님하고 매매나 이런 거 할 때 편하겠죠. 근데 몰라도 돼요. 선생님 몰라도 매매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모르는 분이 더 매매 더 잘할 수 있어요. 알면 저거 세금 나오는데 저것도 말씀드려서 이것 때문에 안 될 수 아닐까? 뭐 이러면서 오히려 또 소극적으로 될 수 있는데 뭘 모르면 막 무조건 그냥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냥 본인이 궁금해서 또 하면 좋고 또 이렇게 저희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알면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자, 뭐 물어봤는데 제대로 모르고 이거 비과세입니다. 매매를 덜컥 했는데 비과세가 아니면 그 세금 누가 물어줘야 될까요? 저희가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으면 저희가 다 물어줘야 돼요. 녹취도 다 있고 뭐 이러면 뭐 요즘 뭐 녹취하고 문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겁내서 계약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면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. 그래서 매매 계약은 정말 이 꽃입니다. 꽃. 그래서 저도 주택 매매는 한 1년 걸렸나? 1년 안 걸려. 한 9개월, 6개월에서 한 9개월. 그러니까 빌라 매매는 빨리 했는데요. 이 주택은 또 크잖아요. 이게 예전 가격으로 8억, 9억, 10억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요. 이게 어떻게 하면 매매 계약을 할까? 자, 그럴 때는 화장실을 몇 번 가면 됩니다. 이게 어떻게 하면 되는가? 이 결정적인 거는 정말 그 1분에서 30초 사이에 결정이 됩니다. 근데 그때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계약이 되냐 안 되냐.
아까 우리 중개사님 말씀하셨는데, 야, 오늘 점심을 안 먹고 사무실 들어갔으면 그 물건을 내가 잡아서 손님한테 보여서 내가 계약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심정이 생기거든요. 그럼 어떤 말을 했으면 계약을 했을 텐데, 안 됐으면 그렇고, 됐을 때는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매매가 됐다.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매매를 하면 그날은 뭐 기분이 날아갈 듯이 편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고요. 참 좋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뿌듯하죠. 그래서 매매 계약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잖아요. 조건하고 한 거였는데 이제 매매 계약서는 이렇게 똑같죠. 양식은 똑같고요.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중도금 부분이 이제 매매 계약서엔 중도금이 필요해요. 중요하죠. 자, 특히 뭐 재개발 이런 거 막 또 아파트 지금 매도자 우위 수상대가 막 가격이 오를 때는 전부 얼마 보내겠습니까? 보지도 안 하고 그냥 1,000만 원 막 보냅니다. 1,000만 원. 자, 계좌 주세요. 1,000만 원 보내겠습니다. 1,000만 원 딱 받는 순간 이 매도인은 코가 걸렸죠. 자, 그럴 때 제가 지난번에 그 문구 알려드렸잖아요. 이건 계약금의 일부고 뭐 배액 배상하고 계약서 작성 시까지 포기할 수 있고 중개보수는 발생하고 이런 것도 쫙 보내잖아요. 그러면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데 대부분 보낼 때 중도금을 또 보냅니다. 이게 계약서 작성할 때 보통 중도금을 하는데 진짜 불안하면 1,000만 원 보내면서 500만 원은 계약금, 500만 원은 중도금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자 1,000만 원 계약금, 1,000만 원은 중도금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근데 금액이 워낙 큰 거는 중도금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빨리 계약서 작성을 잡아야 됩니다. 계약서 작성할 때 자, 여기 이렇게 금액이 큰 경우는 중도금을 대부분 크게 들어가잖아요. 근데 뭐 재개발지 뭐 만약에 2억짜리다. 잔금도 한 달 만에 쳐요. 그러면 보통 한 달 이내에 잔금을 치면 계약금 넣고 그냥 잔금 치는데 부동산이 이렇게 막 요동칠 때는 뭐 중도금을 500, 1,000만 원 이렇게 다 넣습니다. 그렇게 해서 중도 해제되는 걸 방지해야 되고 저희들도 사실은 계약이 파기되면 말은 계약 체결 시에 중도의 보수가 발생한다고 하지만 안 주는 사람이 90%예요. 받을 수도 없어. 받으려면 소송해서 받아야 돼. 안 주면. 그래서 중도금을 넣어서 계약을 확정시켜 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중도금은 1,000만 원, 500만 원 이렇게 해서라도 다 넣습니다. 네, 내용은 다 똑같고요. 그리고 이제 요즘 이렇게 뭐 보시면 이 전세 계약 승계할 때 이제 보통은 작년에 이제 뭐 이렇게 매매가 올라갈 때 새 안고도 많이 샀잖아요. 근데 실입주 하시려고 할 때는 사실은 뭐 6개월 정도 남겨놨을 때 이제 주인이 바뀌면 왜냐하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가 2개월에서 6개월 전에 행사해야 되거든요. 근데 6개월 전에 저희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이제 다 바로바로 붙을 수 있으니까. 근데 이번에 사실은 오늘 어젠가 신문 기사 보니까 2개월 전에 소유자가 지금 소유자도 새로 매입한 소유자가 이제 뭐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는 걸로 서로 대항할 수 있는 내가 주인이 입주하니까 나가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이제 기존에 살던 임차인이 예를 들면 6개월 전에 기존의 임대인한테 나 더 살겠습니다. 계약갱신 요건 행사했다면 새로 산 사람이 못 들어가겠죠. 근데 행사 안 하고 이 사람이 통보를 안 한 상태에서 예를 들면 2개월까지 아무 말이 없는 상태 주인이 딱 바뀐 상태면 서로 이제 이 사람이 새로운 임대인한테 얘기했을 때 아마 거절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희들은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그런 걸 행사 안 했으면 괜찮지만 행사를 해버리면 잔금 놔두고 계약을 했는데 뭐 못 들어갈 수 있잖아요. 그런 문제가 생길까봐 항상 6개월 전에 잔금을 잡았었어요. 근데 이제 그런 중간에 여백이 있는 기간에 아마 했을 때도 구제는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런 거가 있었어요. 그리고 주택 매매나 이런 거 하면 보통 이런 문구들도 잘 넣어요. 정도금 지급 전까지 상호 협의하에 매수인 명의자를 변경할 수 있다. 그럼 예를 들면 뭐 제 명의로 했다가 우리 아들 이름으로 바꾸거나 아니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집을 지어줘야 되겠다 하면 그 사람 새로운 걸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로 넣어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요즘은 좀 힘들겠죠. 왜냐하면 전에는 거래 신고를 저희가 60일 이내에 할 때는 그 기간에 여유가 있었는데 요즘 30일 이내에 해야 되니까 거의 이제 변경할 수 있는 게 좀 극히 짧죠.
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넣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저희 현 시설 상태 확인할 때 제일 매매에서 부딪히는 게 화장실 누수, 벽면 누수하고 뭐 여기 보일러 있죠. 이 보일러 빌라 같은 거 매매하시면 빌라들이 보통 한 30년 정도 된 집들이 많아요. 그러면 보일러 주기가 길면 한 15년 정도 가요. 15년 하면 한 번 바꾸고 한 번 망가질 때 됐어요. 딱 이게 잠금 때 되면 보일러가 고장이 잘 나요. 잠금 때. 그러면 집값을 싸게 판 주인은 보일러값 안 고쳐주려고 할 거고, 사는 사람은 보일러 고친 거 사려고 할 테고, 이게 분쟁이 많습니다. 실제로 해보면 이 보일러를 어떻게 할 거냐. 그래서 항상 보일러 신경 써야 돼요. 그래서 뭐 보일러 이렇게 매매 계약하기 전에 보일러가 몇 년, 요즘은 이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보일러 연식도 기재하는 게 있거든요. 보일러 연식도 확인하고 보일러 잘 돌아가느냐고도 물어보고, 이런 거 고장 나면 저희들이 피곤해. 그래서 중재할 수 있도록 계약서 쓸 때 글자를 안 적었지만 당사자 있는 사이에서 사장님 보일러 오래됐으니까 그거 고장 나면 고쳐 주셔야 돼요. 아니면 교체해 주셔야 돼요. 이런 말이라도 일반적인 거 이렇게 합니다라고 운을 떼어 놓으면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요. 괜찮잖아요. 저희가 먼저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. 계약에 장애가 되는 거는 항상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들이 얘기하면 저희가 나서야 되는데, 하여튼 보일러는 좀 예민하니까요. 네.